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통 민속놀이 가운데 하나인 소싸움의 국가 무형유산 지정이 보류됐습니다. 동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등 소싸움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문화재청은 소싸움에 대한 기초학술조사를 먼저 선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토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아파트 3만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옵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이 신설되고 부부 개별 신청 등이 허용되는 등 당첨 기회가 넓어진 만큼 청약에 도전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 1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부터 금, 비트코인에 이르는 대부분의 자산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미국 경제의 연착륙 및 AI에 대한 기대감이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PC를 비롯한 인플레이션 개선 추세가 시간이 갈수록 둔화해 투자 심리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이렇게 3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끝이 났습니다. 지수 자체가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또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에는 또 다른 희망이 생겨난 것 같은데,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4월 시장을 좀 대비를 해봐야겠죠.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제가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좀 봤는데 S&P 500 지수가 올해만 22번이나 고점을 경신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좀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시장을 생각하니까 아쉬움도 좀 남았는데 우리 강사님께서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도 역시나 삼성전자는 강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는 52주 연속 강하게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메가 섹터 수급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함께 올랐으면 좋겠지만 삼성전자가 오르고 반도체주가 오른 거에 반해 다른 종목들은 좀 미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전일 나스닥과 이제 S&P 지수를 좀 보면은 다우지수나 S&P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발표될 2월 PCE 물가지수 발표가 납두고 개인들의 물량이 좀 철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연준에서 금리 결정의 참고 자료로 손꼽히는 핵심 지표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물가지수가 2월 PCE 물가지수가 전월과 동결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PCE 물가지수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된 주식 물량들이 좀 약간 빠질까, 그런 두려움도 함께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이번 반도체 섹터나 AI 섹터에서 충분한 수급을 받으면서 수익 내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PCE 발표를 보시면서 이번 주에는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물가지수 보시면서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2분기에는 이런 포트로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 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메가 섹터 종목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관심도도 높여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 발표되는 이 PCE 지수도 함께 흐름을 체크하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봐야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단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타점에 대한 매매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를 들으면 저희가 이제 발목에서 사서 이제 머리에서 판다는 그게 가능해지나요? 발목은 아니더라도 복숭아뼈 정도 좀 위에서는 살 수 있는 아예 그런 충분히 정도. 낫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오늘장에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고요. 또 XR 관련한 종목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DI가 12%대, 뉴프렉스는 15% 넘는 시세가 나타났고요. KN솔도 4%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DI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 웨이퍼 테스트 공정에 필요한 장비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한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종가 기준으로 12%대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KN솔 한번 살펴볼 텐데 아마존이 국내에도 약 8조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을 발표한 가운데 부지 매입과 건축 허가까지 받으면서 시공사를 지금 선정하고 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KN솔의 액침 냉각 솔루션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이 국내 데이터 센터 구축의 수혜주로 현재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4%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펙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그래픽인 DRAM GDDR7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전에 DDR5나 6 테스트 양산에 나섰었던 이 에이펙트가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탄력은 초반 대비해서 많이 둔화가 되면서 3%대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뉴프렉스를 한번 짚어볼 텐데 LG전자가 메타와 지난달에 XR 사업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난 26일 LG전자 사장이 XR 사업을 구체화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15%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강한 흐름이 나타났죠. AI 서버 수요 증가에 따른 HBM 확대 등 전반적인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장중에 이 변동폭은 좀 나타나면서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1%대 상승세에서 좀 그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먼저 짚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미래산업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소형주입니다. 소형주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인이 오늘 엄청나게 24만 주 정도 매도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소형주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거래대금이 높으면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차트를 같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외국인이 24만 주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소형주에서 기존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냐. 반도체 공정 장비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좋은 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몰려갈 수 있음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좀 차트를 볼 텐데요. 일봉상 보시면은 직전에 강한 돌파 이후에 쭉 떨어지다가 오늘 수급을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충분한 물량을 모아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해서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있고 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수급들의 쏠림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평균 매물대 가격대가 3,195원에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있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악성 매물이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 초에 강한 수급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했지만 장 마감할 때 조금 약간의 하락으로 장초보다는 하락으로 끝난 것을 보면서 장초에 수급이 강할 때 매수를 가져가면서 충분하게 이것으로 인해 이 변곡의 시작이다. 앞으로 더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충분하게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반도체 메가섹터 수급에도 분명히 조정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약에 수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장초에 공략을 하시고 장 마감 때는 대부분의 종목을 이제 끝내시면서 추가적인 도모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막판에 24만 주 외국인 매도가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하려면은 기관의 매물들이나 개인의 매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악성 매물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추세 상단 부분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하단 구간을 열어두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상단 구간이 2,345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차주 월요일 날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2,345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추세 하단까지 열어두신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금 공략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수급 체크가 굉장히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체크하시면서 전략들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이어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반도체가 워낙 많으니까 오늘은 KN솔 보면서 KN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KN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시총은 2,500억 정도에 있지만 최근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이슈가 빠르고 3월 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만큼 뭐냐면은 단기 과열 지정 종목이 예고가 뜬다는 것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순식간에 많이 돌고 이 한간에 이슈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매수를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느긋하게 보셔도 됩니다. 투자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에 투자해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는 거고 그게 본격화돼가지고 시각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없고 일봉상 보면 직전에 1월 25일 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1월 25일 날 하단을 찍고 나서 상단까지 쭉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중간에 눌릴 때마다 구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승은 무엇이냐? 눌림목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금 반발 매수가 나온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 구간을 봤을 때 최근에 되돌림 구간이 382 구간에서 되돌림 구간 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구간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지지를 받아서 저점이 쭉 올라가는 부분에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추세 상단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일가 지정 예고가 또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아마존 국내 8조 투자로 인해서 KN솔뿐만 아니라 이 수혜를 같이 받고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미 수혜를 한번 받고 수급을 줬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악성 매물도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매물대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매수 공략을 조금 가져가 보자 하면은 19,290원 라인에서 매물대가 강한 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해가지고 아마존을 보고서 무조건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눌림 구간을 잘 유지를 하면서 추세 121선인 18,170원을 잘 유지하는지 보시고 그 이후에 공략을 들어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KN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KN솔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18,170원 선을 잘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시고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많이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 에이펙트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트. 네,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이제 차세대 그래픽 D램인 GDDR7을 이제 개발해서 공식 대비 임박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GDDR6 테스트 양산하고 있는 그 기업의 에이펙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반도체주가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이제 메가 섹터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걸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반만 엮여도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것들 현상을 보면서 시장에서 이거 조만간 조정이나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에이펙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2월 8일부터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월 8일 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은 얼마까지 올랐냐? 100% 넘게 올랐습니다. 네, 100% 넘게 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00%가 넘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 지금이 눌렸을까요? 아니면 추세 하단까지 내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다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간의 영업 손실액이 200억이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뭐냐? 수급에 의해서, 추세에 의해서, 단지 수혜로 받는 것을 이해해서 우리가 재물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적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면서, 물론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수혜를 적극적으로 받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재무적으로도 좀 반드시 체크할 부분이 있고, 만약에 공략을 짚어본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추세 하단까지는 가는 것은 그렇지만 5,050원까지는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직전에 강한 눌림목 구간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다시금 상승을 이끌어내는데, 어쨌든 에이펙트 전체적인 차트의 그림으로서는 추세대가 상승 라인에 있고 추세 하단에서 늘 반등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세의 고점에서 반등을 못 받고 추세 하단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다시금 공략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에 반해서 121선에서 만약에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5,050원 구간이 1차적으로 우리가 물량을 받아보면서 공략을 준비해 볼 수 있는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정적으로도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수혜만 보지 마시고 재무적으로도 충분히 보시면서 종목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5,050원 라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종목들의 분석이 너무 흥미롭고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금요일 우리 전문가님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 텐데,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DI로 넘어가면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DI는 지금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너무나도 많은 물량을 모았습니다. 오랫동안 물량을 모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 HBM용 웨이퍼 테스트 공장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라고 광폭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느냐, 오늘 장 마감했을 때도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3년 9월 달부터 하락해서 언제부터 물량을 모았냐? 11월부터 쭉 물량을 모은 게 지금 발산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강세 시장, 약세 시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약세 시장에서 물량을 모으다가 강세 초입 시기라고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했으면은 지금 DI는 한번 상승한 다음에 눌림 구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추세 상단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저점은 상승을 할 겁니다. 저점이 내려가지는 않을 건데, 왜냐면 HBM용 테스트 장비 막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서 계속 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만약에 지금 공략을 하셨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공략을 해볼까라고 만약에 매수를 12,000원 부근에서 잡아버리시면 추세 상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추세 상단에서 잡으면 결국에는 중단, 하단 깨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 기회비용이 날아가게 되고 다른 종목은 더 가게 되니까, 지금 구간은 추세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구간에서 3월 6일, 3월 7일, 8일 모두 윗꼬리를 남기면서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뜻은 뭘 의미하느냐? 해당 구간의 저항 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12,000원에서 만약에 종가가 쭉 올랐던 부분이 14,000원인데 지금 12,000원까지 빠졌네? 지금 사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은 추세 상단 라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12,000원은 추세 상단 라인에 있으므로 지금 매수하는 것은 좀 고점에 매수하시는 거니까 조금 보시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가져가셔도 늦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당장 매수를 좀 진행하기엔 가격대 자체가 부담되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요. 긴 호흡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저희가 한번 짚어봐야겠죠. XR 관련한 종목으로 유일하게 좀 나와 있는데요. 뉴프렉스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XR 너무나도 빨리 기다려지고 이번 연도 8월 달에 이제 메타버스 이제 진행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메타버스 시행법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서서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우리가 기업들의 투자 방향성을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AI 이런 쪽, 뭐 스마트 팩토리, AI, XR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메타버스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산업에 대해서 큰 먹거리, 큰 자금이 도는 곳으로 우리가 더 자금이 몰리기 마련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직전의 고점에서 떨어진 다음에 추세 하단에서 반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을 때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쭉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락을 쭉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직전에 2022년 9월 달부터 쭉 하락을 해오다가 2023년 10월 달부터 변곡을 맞이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랐는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금을 모은 만큼 발산한 게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산한 게 별로 없다는 뜻은 뭐냐? 악성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추세 하단에서 딱 내려오면 고점까지 가고 고점에서 저항 맞으면 저점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과 가격의 상관관계에 있는 주식 가격의 어떤 기본적인 툴인데요. 다행히 추세 하단에서 지금 쭉 물량 모아서 고점으로 한번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 중단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걸려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지금 매수해볼 만한 위치를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얼마냐면 8,090원 라인입니다. 만약 시총은 지금 2,000억대 종목이긴 한데, 만약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VR이나 이런 부분, 앞으로 뭐 LG전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막 투자를 하고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텐데, 추세 저점에서 내가 잡아볼 수 있는 라인 어디까라고 하시면은 8,090원 라인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추세 중단 라인 9,270원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 다시금 저항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고 뭐 반도체든 AI든 다양한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에서 내가 3월 달에는 매수를 못 가져본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추세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다시금 상승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추세 중단을 뚫는다고 하면은 일단 그 위에는 9,660원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자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저점에서 눌렸을 때 위에까지 보면은 44%가 추세 상단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에 가지는 않겠지만 공략을 준비하신다고 하면은 추세 지금 8,380원 라인에서 잘 눌려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8,200원까지 눌리면은 충분하게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김민규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금요일 배트맨 1부에서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전략 짜주고 계시니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 꼭 시간 맞춰서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1타 강의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강사님, 제 복숭아뼈는 바닥에 있거든요. 네. 제 복숭아뼈는 바닥에 있는데 이 바닥에 맞춘 타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매수하면 그 자리가 꼭 머리 꼭대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 타점 잡는 게 어려운데 강의 바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데만 왜 자꾸 떨어질까? 내가 사는 부분이 왜 그럴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타점이나 이런 거 한번 짚어보고 갈 텐데요. 오늘 이걸 보시면 충분하게 앞으로 내가 사는 구간이 지금 어느 정도 구간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타점 매매 정복하기입니다. 타점 매매 정복하기 어렵습니다. 타점 매매를 어떻게 정복하지? 하루 만에 20분 만에. 그런데요, 이걸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주식 공부가 어려워, 차트 공부가 어려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이걸 먼저 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나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이제 진짜 뭐 엄청나게 투자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계 워렌 버핏과 더불어서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피터 린치죠. 피터 린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론.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안 된다고 할 거고, 여러분들이 단정 짓고 여러분들이 단면만 보고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을 다 드시고 그냥 여러분만 증진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를? 타점 매매를 보시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을 하려면은 세상의 비관론을 다 무시하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건 무엇이냐? 타점을 찾는 방법, 그리고 추세대를 이용한 타점 확인 방법, 그리고 오늘은 실전 예시를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 안에 이론을 많이 설명을 해도 실전 예시를 보면서 하는 게 훨씬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단기간 안에 머릿속에 넣어봤자 다 까먹습니다. 타점이 어딘데? 이게 타점이구나, 이게 맥점이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오늘부터 천천하게 실전 예시 보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타점이 뭘까요? 타점. 나는 지금이 타점 같은데, 조금 눌렸을 때 지금이 타점 같은데, 늘 찾아도 어려운 게 타점이고, 늘 찾아도 어려운 게
매도 시점입니다. 늘 제가 받는 질문인데요. 언제쯤 팔아야 될까요? 언제쯤 사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해답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만드시는 건 지금 이 순간에 타점을 찾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보시면 뭐냐면은 1시간봉 추세하단, 4시간봉 추세하단, 일봉 추세하단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4시간봉 추세하단을 보실 겁니다. 그 다우 이론의 강세와 약세 시장이 있습니다. 강세 시장의 세 번째 국면이 뭐냐? 매집, 마크업, 과열. 그 이후에 과열된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 분산, 공포, 정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때가 언제냐? 분산에서 대부분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분산에서 매수를 하니까 다음에 기다리는 게 뭘까요? 공포 구간입니다. 공포 구간에 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패닉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추세 상단에서 매매를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게 추세 상단인가 저점인가 하단인가 이거를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매집 구간에서는 못 사더라도 마크업에서 과열로 올라가는 저 구간에서는 사야 우리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수익을 만족할 만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나 분산이나 공포에서 샀던 것 같아. 근데 혹은 어떤 분이 있느냐, 정체 구간에서 사시면서 매집 구간을 못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사시다가 기다리면 어떤 구간이 옵니까? 그 다음에는 정체 다음에는 매집입니다. 매집을 겪어야 마크업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정체 구간에 사가지고 기다린 다음에 마크업 구간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나이스하겠죠. 방금 보여드린 차트의 뉴프렉스도 같은 이슈겠죠. 매집, 마크업 쭉 겪었다가 정체, 매집, 다시금 마크업.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4시간봉 타점 예시를 좀 보고자 합니다. 지금 추세 하단에서 보시면은 늘 뭐가 나오냐? 추세 하단에서 늘 반겨주고 받쳐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4시간 하단에 제가 화살표로 그어놨는데요. 이 부분에서 요 구간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생명 지지선 구간입니다. 요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키다리 아저씨인지 키다리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주면서 밑꼬리를 남겨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보실 때 1분봉, 빠르게 보시면 초봉, 틱봉 이런 걸로 보시지 마시고 4시간봉으로 쭉 살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축구를 하던 야구를 하던 뭘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을 봐라라는 걸 말씀을 많이 드시잖아요. 어떤 경기를 하든 뭘 하든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캔들 하나하나가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현금에 대한 흐름을 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4시간봉으로 봤을 때 특정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반등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반등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 물량을 모이는 구간을 지지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보시면 정체 구간이 딱 끝난 다음에 매집에서 마크업 가자마자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길게 보자라고 하면 추세 하단에서 내가 매수를 하면 적어도 더 눌리진 않다라는 거죠. 더 눌려도 괜찮습니다. 다시금 추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구간에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도 밑꼬리 달리면서 물량 모으니까 상승을 했죠. 이 구간에서도 밑꼬리 달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 밑꼬리가 달린 다음에 바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뭡니까? 물량을 모아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직전에 강하게 내려왔던 저항 라인을 깰 수 있을 만한 매수세가 딱 부딪혀야 강한 임펄스 구간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임펄스 단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발산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 구간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에 체크한 것도 보시면은 추세 하단에서 지지를 하니까 추세 상단까지 뚫어버리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추세 하단에서 보통 매수할 경우에 추세 상단은 40%에서 45% 간의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종목이 많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할 건 무엇이냐? 주도주 섹터주 중에 메가 섹터구나. 여기는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구나라는 걸 체크를 했으면 만약에 고점을 찍으면 하단까지 떨어지겠죠. 왜? 물량이 들어오면 물량을 철회하면서 수익 실현 구간까지는 반드시 보여줍니다. 수익 실현하면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추세 하단이에요. 그럼 뭡니까? 그때 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추세 하단까지 빠진 구간이 직전에 보니까 이 구간에서도 만약에 직전에 지지와 반등이 나왔네. 그럼 뭡니까?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은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 조금의 떨림이거나 조금의 지지와 저항을 맞으면서 조금의 흔들림을 줄지언정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추세 상단까지 이끌 수 있는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추세 하단을 예측하는 방법은 여러분
제일 아시겠지만 이동평균선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동평균선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1선, 61선, 121선이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5일선, 11선 이거 말고요. 21선, 61선, 121선으로 쭉 보신 다음에 보시면 21선의 하락이 쭉 빠집니다. 빠질 때는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데드크로스 라인이니까 계속적으로 임펄스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요 구간이 노출이 됩니다. 보시면 21선 빨간색이 21선인데 쭉 빠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뭐가 나옵니까? 페닉스 구간이 나온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건 21선이 61선, 121선을 뚫을 동안에는 내가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만약에 지금 좀 올랐는데 여기가 눌림 구간인 것 같으면 21선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만약에 21선이 61선을 쭉 누르다가 반등으로 잠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잠깐 튀어오른 거는 여러분 변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21선이 61선, 121선 밑으로 뚫어가지고 쭉 오다가 매수세가 서서히 들어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추세 하단에 다다르면 누구든 기다리 아저씨든 누구든지 모르겠지만 물량을 받쳐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세력들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21선이 61선을 딱 뚫는 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매수 포지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이 차트로 보자라고 하면 여기 구간이겠죠. 여기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너무 쉽게 이거 알 수 있겠지만 내가 바쁘고 직장인이고 나는 전업주부고 난 늘 뭐 차트를 볼 시간이 없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21선, 61선, 121선만 딱 설정해 놓은 다음에 4시간봉으로 보니까 21선이 지금 61선을 아래로 깨고 있고 추세 바닥으로 가고 있네. 얼마나 지지하는지 봐야겠다부터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쭉 보다가 매수세가 들어왔네. 다시금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실 수 있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발목에 살 수 있는 구간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좀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엄청나게 뭐 대장주죠. 로봇주 중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보시면 중요하다고 체크해놨습니다. 보시면 이 구간에서 21선이 데드크로스가 시작이 됩니다. 21선이 61선 깨고 121선 깬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추세 하단에서 지지 두 개를 받는 거 보이시죠? 더블 바텀 라인. 캔들 두 개가 이 구간에서 뭐가 나옵니까? 밑꼬리가 달리면서 물량을 올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부터 21선이 이 노란색이 보시면은 화면에 노란색이 이제 61선인데 61선을 돌파하니까 장대 양봉이 뛰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다우 이론 말씀을 드렸죠. 매집, 마크업, 그 다음에 뭡니까? 쭉 과열까지 갔다가 정체쯤 온 다음에 다시금 뭐가 됩니까? 매집이 시작이 됩니다. 매집 구간을 걸쳐가지고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임펄스 단계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큼 더 열심히 해야 될까? 내가 얼마큼 더 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딱 정해진다 이거죠. 뭐? 추세 하단 체크하는 거 고점에서 21선이 61선 뚫자마자 내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봐야겠다.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옆집 철수, 옆집 영희가 돈을 벌었다.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21선이 61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을 봤고 그 구간에서 추세 하단이 어딘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기다림 못 기다리시면 여러분 주식 하시면 안 돼요. 급해서 안 됩니다. 주식 타점 줍니다. 매매 타점 주고 그 구간에서 하단에서 충분히 지지 받을 수 있는 구간 주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구간까지 옵니다. 그때 매수하시면 충분하게 이때 15만 원에 딱 매수를 했을 때 20만 원 돌파하는 구간까지 그냥 쭉 가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거고 얘만 그러냐? 아닙니다. Y랩도 그렇습니다. Y랩 보실까요? 추세 상단에서 21선이 깨기 시작합니다. 61선 깨다가 쭉 다시 오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추세 하단까지 빠집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21선이 61선을 깨면 상단이든 뭐든 하단까지 내려옵니다. 그 구간에서 21선에 다시 꼬리 들면서 61선 딱 깨니까 뭐 나옵니까? 직전이랑 똑같이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타점의 힘입니다 이게. 왜? 21선의 이동평균선에 매수세를 힘입어가지고 61선과 121선의 저항 라인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를 뚫고 나서 그 힘을 가지고 쭉 올라간다? 장대 양봉이 안 뜰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고점 뚫은 다음에 과열, 그 다음에 뭡니까? 공포, 정체 겪은 다음에 매집 라인 겪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금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단에서 못 잡았어도 직전에 강한 상승이 나와가지고 윗꼬리를 남겼어도 얘가 21선이 다시금 깬 다음에 어디서 지지를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제가 빨리 넘기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Y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좀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삼성전자가 52주 최고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했습니다. 82,000원이 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하는 순간 우리는 수익을 못 보고 누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AI 반도체 부분 엄청나게 올랐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저가 대비 100%가 올랐습니다. 2월 달에 더군다나.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하겠습니까? 방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노력을 안 했죠.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알려드리잖아요. 21선이 고점 라인에서 추세 상단에서 21선이 61선 밑으로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21선이 61선을 지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배열, 5일선, 21선, 61선이 모두 정자로 올라가면서 쭉 물량을 받쳐가면서 올라가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식은요, N자 형태로 올라갑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사고 싶었던 그 단가는 누군가 예전부터 그토록 팔고 싶었던 매도가라는 게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펜엑셀 구간에서 다 도망치고 팔고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구간에서 임펄스 단계에서 내가 못 샀을지언정 적어도 많은 종목이 있을 텐데 딱 정하는 겁니다. 주도주 딱 정하고 주도주에서 그날 수급을 못 받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1월, 월, 화, 수, 목, 금이라고 했을 때 5일 동안 계속 주도주 섹터가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요, 개별 테마주가 막 확산이 되면서 개별 테마주의 종목이 몰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거 좀 눌리는 것 같은데 열심히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왜? 21선이 61선을 깬 다음에 추세가 이렇게 상단 라인에 추세되는 상단에 있지만 21선이 61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지 보신 다음에 이 구간에서 21선이 61선을 깨는 걸 확인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장대 양봉 2개를 가지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게 모두가 잘할 수 없습니다. 주식은요, 모두가 잘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적들과 막 싸운다고 하셨는데요. 시장의 90%, 80%는 여러분들처럼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걸요? 타점을 잡을 수가 없고 정보를 통해서 매매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매매를 하거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차트를 공부할 수 있게 어렵게 만들어놨거든요.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저거 해서 뭐해? 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 21선, 61선, 121선 그리고 추세대 딱 3개만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려고 하는 구간이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알게 되는 거죠. 모두가 잘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잘하는 사람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강의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예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상단에서 21선이 딱 깼습니다. 빨간색이 21선, 이 노란색이 61선, 121선이죠. 21선이 61선 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펄스가 탁 터지면서 내려옵니다. 하락에 대한 펜엑셀이 노출되면서 반등, 이거 분명히 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쭉 빠지다가 어느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서 툭 튀는 거. 왜? 매수세를 유입하기 위해서,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 하지만 한 번 흐른 하락세는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요. 그러면 61선에서 더 강하게 흐릅니다. 왜? 이 물량들도 뭐가 됩니까, 여러분? 차익 실현이 아니라 실망 매물이 되면서 더 빠집니다. 그렇게 쭉 빠지다가 어디서 반등을 줬습니까? 추세 하단 부분에서 더블 바텀 딱 주자마자 여기서부터 21선에 슬슬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구간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도망갔지만, 손실 보고 도망갔지만 만약에 기다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원금을 회복하고 남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딱 배운 순간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지금 사는 구간이 21선이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 뭐겠습니까? 21선이 지금 내려왔어. 추세 하단에서 더블 바텀 봤어. 밑꼬리가 2개 달리고 21선 좀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캔들의 매수세가 그 종목의 거래대금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좀 눌려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21선이 한 번에 61선과 121선을 돌파할 거란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왜? 61선, 121선 저항 강하다니까요, 여러분. 한 번에 못 들습니다. 대신에 충분하게 물량을 모았을 때 이 구간에서는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 장대 양봉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 이 구간과 이 구간의 똑같은 부분이 뭐냐? 고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금 저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뭡니까? 저점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하단에서 잡았을 때 내가 상단에서 못 팔았더라도 하더라도 당연히 추세 중단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지라인이 나옵니다. 다시금 추세 하단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못 듣고 다시금 내려간다고 하면 기회가 오겠지만 보통의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천억이나 거래량이 1000만이나 이렇게 드러난 종목 같은 경우는 흔히들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매집 구간을 기다리게 되면 추가 상승 구간까지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국에 기다리라는 말 아니야? 네, 기다리셔야죠. 언제요? 추세 하단에서 21선이 61선 돌파하는 거 딱 보고 121선 돌파하는 거 딱 본 다음에 기다리셔도 충분하게 느긋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저처럼 단기 트레이더 성향은 엄청 오래 하셔야 됩니다. 시장을 오래 보고 이 구간에서 눌림목 준 다음에 다시금 반등 들어오겠네. 이게 되면 학습이 되면 체득화가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 나는 스윙 투자자야 혹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시작해서 좀 수익을 내고 싶어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노력의 총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력의 총량의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의 총량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 안 하셔도 돼요. 저점이 여기였네, 고점이 여기였네. 이것만 판단하셔도 여러분들은 절대 고점에서 내가 매수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 좀 보시면 최근에 상승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보시면 똑같습니다. 21선이 61선 딱 깬 다음에 121선 깼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깬 다음에 상승하니까 어떻습니까? 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점에서 고점까지 53%입니다. 이거 못 기다리세요, 여러분. 보시면 이때 저점에서 쭉 밀리다가 21선이 돌파하자마자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장대 항목 딱 뜨면서 53% 달성했습니다. 50%, 53%. 꿈의 수익률이죠, 정말. 왜냐면 1년에 보통 우리가 20%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은행 금리 이자 대비해가지고 바쁜 직장인. 그런데 이 종목 하나로 저점에 잡아서 53%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잘할 건지 아니면 이것도 못할 건지, 결국에 여러분들의 돈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돈 내가 지키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돈을 시장에 막 버려버린다?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손절한 경험이 있고 시장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고쳐야죠. 그래야지 다음에 소 잃었을 때 안 잃어버리죠. 내가 한번 시장에서 손절했으면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한번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안 하면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면서, 지금 오늘 배우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1선, 61선, 121선이 하단으로 쭉 옵니다. 그 구간까지 쭉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는데 내가 이걸 못 기다리겠다? 그럼 여러분 그날 딱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왜? 결국에는 21선이 여러분들한테 강한 수급으로, 강한 하단에서 지지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종목 예시나 이런 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지만 주식만큼 내가 수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나 이제 좀 있으면 알 것 같아, 조금은 내가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구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고 주식으로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까지 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말로 좋은 강의의 실전 예시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물론 한 번 듣고 한 번에 습득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반복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의 강의 내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매주 금요일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주식 공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우선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원익 QNC입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수요 증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타 주식 네. 원익 Q&C가 이렇게 좀 공개가 됐는데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구간에 대해서 실적 개선 구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구미에 또 공단을 또 다시금 공장을 열면서 공장을 열었다라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급이나 수량에 대해서 자신 있게 돌파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지는데 일단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으로의 기대가 더 커지게 되고 그리고 메가 섹터에 대한 반도체 부분, 반도체 메가 섹터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될까?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쉽사리 죽어들지 않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보면은 반등을 찍다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다가 반등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강한 수급이 있는 건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매수하거나 어떤 종목을 고르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한번 종목 공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원익 Q&C 같은 경우는 차트를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하나입니다. 21선을 꺾자마자 61선 꺾고 밑으로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일봉으로 봤을 때 21선 꺾이고 내려오자마자 밑에서 뭐가 잡힙니까, 여러분? 받쳐주죠. 어떤 게 받쳐줍니까? 밑꼬리가 달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장대 양봉 뜨면서 쭉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오늘 삼성전자가 82,000원 넘으면서 반도체 수급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이슈가 있어서 더 오른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N자 흐름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원익 Q&C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상단에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약간은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긴 하지만 21선이랑 61선, 121선의 이격도가 큽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격도가 컸을 때는 21선이 혼자 61선과 121선 떨어뜨려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뭡니까? 고꾸라집니다. 변은 이곳수록 더 고꾸라지죠. 그런 것처럼 혼자 높이 솟으면 고꾸라집니다. 그러면 조만간 21선이 꺾였을 때 61선과 121선을 꺾고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추세 하단까지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보나치 382 되돌림 구간인 28,150원 구간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 구간에서 충분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1차적으로 28,150원까지 안 떨어졌다라고 하면 다음 공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매수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몰랐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자리이고 만약에 내가 그동안 정확한 매수 방법이나 어떤 타점 방법에 대해서 정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직 정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나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내가 짜여져 있고 너무나도 좋지 않은 걸로 쌓여져 있다라고 하면 더 고치거나 새롭게 익히기가 어려울 텐데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좋은 기회겠죠. 원익 Q&C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하자면 21선 딱 꺾자마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1선의 힘이 61선, 121선을 꺾을 만큼 힘이 세다는 건데 그 다음에 21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주말 한번 공부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익 Q&C 추후의 주가 흐름, 추후의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매주 금요일 김민규 전문가님과 방송 시청하시면서 전략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죠. 다만 지수는 이 같은 흐름을 따라오지는 못했고요. 강의는 타점 매매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타 주식은 원익 Q&C입니다. 종목의 추후 흐름 저희 방송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민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